5월 28일 오늘 MPB 주간 수요일이죠. 주간 야구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전체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어제 승패 라인은 두 경기 빼고 전부 맞췄고 제가 크보는 뭐 꾸준하게 요즘에 계속 맞추죠. 그리고 메이저리그는 3연승이고 올킬로 잘 가져왔습니다. 그죠? 어제 좀 킥이 될 만한 거는 매치 마인 똥밴드 킥이야. 씨. 진짜 똥밴드 개똥줄 태우긴 했어. 역시나 마인은 타이밍이다. 그죠? 마인은 타이밍이다라는 걸 좀, 이 새끼들 마인 못 갈 것 같은데 그때 가야 된다. 증명을 했고요. 이 엮기 녀석들, 두 녀석들 믿지는 않는 녀석들이긴 하지만 어제는 좀 볼만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아무튼 뭐 꾸준하게 좋은 흐름 좀 가고 있다. 휴지는 진짜 푸근했네요. 드디어 팬가입을 해주셨네, 트럼님. 내 방송 오래 보신 분인데 감격스럽네. 자, 첫 번째 경기 요미 대 히로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경기는 요미가 바닥을 더럽게 못 쳐서 졌죠 그냥. 어제 파란타 1볼넷, 파란타 2볼넷 서로 뭐 출루는 비슷비슷하게 했는데 그래도 한 점을 더 난 히로시마가 승리를 거뒀다. 역시 히로시마도 불펜은 탄탄하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경기였던 것 같고요. 어제 모리우라가 참 중요할 때 좀 잘 던져줬다. 여기 자원들이 좀 괜찮거든요. 헌 빼고 뭐 호리에 주냐, 모리우라 이런 애들 잘 던진단 말이야. 그래서 어제 모리우라가 너무 꽉 막아주는 게 좀 인상적이긴 하더라고요. 어제 여미우리는 그 마루가 어제 한 타석을 소화를 했거든요. 한 타석을 소화했다는 건 이제 점점 타석수를 올려가겠죠, 그죠? 마루 돌아온 건 좀 크다고 할 만해. 아무래도 오카모토가 없는 게 중심에서 좀 아쉽지만은 마루가 1번 있고 없고 차이는 굉장히 크죠. 이러면 그래도 빠따기 대신 좀 높아지지. 자, 일단 오늘 경기는 내일 경기가 없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농갈라 먹기 이슈가 좀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경기일 것 같고요. 불펜에 또 강점이 있는 요미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뭐 다 갖다 박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하루 쉽니다. 양 팀은.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보셔야 한다. 어제도 히로가 불펜 많이 쓰고 근데 히로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저께 쉬고 내일도 쉬기 때문에 뭐 불펜 하루 더 박아도 상관없는데 일본은 조금 미국이나 이런 데랑 다르게 그래도 진짜 연투를 좀 안 시켜주려고 하긴 하거든요. 일본은 그래도 관리를 제일 해주는 나라가 일본이긴 해. 불펜 관리를. 자, 오늘 선발은 야마자키 이오리 대 오세라 다이치입니다. 야마자키 이오리는 4월 달에 미스터 제로였죠. 4월 달 5경기에서 4승 무패, ER이 0.00 이렇게 찍었고요. 근데 5월 달 돼서 폼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1승 1패, ER이 3.7을 이렇게 찍고 있고 최근 3경기 연속 피홈런 좀 맞고 있고 뭐 폼이 계속 좋을 수는 없으니 좀 떨어질 수 있는 구간들이 있는 것이죠. 딱 이제 그 정도 구간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이오리는 어느 정도 좀 기대치가 있는 양반이죠. 그죠? 언제 호투해도 이상하지 않은 양반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이 좀 좋지 않은 편이기는 해요. 원정에서는 5점대 특히 이제 히로시마 원정에서 좀 좋지 않았고 홈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긴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히로시마 상대 전적이 조금 좀 아쉽다. 오늘 이제 중립구장이라 가지고 뭐 홈원정 이런 걸 참고하기 좀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야마자키 요리든 이노우에 하루토든 최근에 폼이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이노우에 하루토도 어제 2실점을 했으니 뭐 그 정도 비슷한 선이 아닐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대치는 개인적으로는 이노우에보다는 좀 윗급으로 두기는 해요. 저는. 오세라 다이치 올 시즌도 순항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저는 작년에 잘 던질 때도 이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 올해는 좀 두드러 맞을 것 같은데 해서 각을 좀 보고 있는 선수긴 하거든요. 나이도 뭐 적다고 보기엔 좀 그렇고 이제는 91년생이니까 그리고 구위도 아주 좋은 선수까지는 아니라 가지고 올해도 저는 삐끗하는 타이밍은 한번 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각을 좀 재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작년 올해 다 잘 던지고 있다. 요미리 상대 전적이 아주 좋은 편이거든요. 이 양반은 또. 근데 이 양반도 역시 요미 원정에서는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요미 원정인데 요미 원정이 아닌 중립구장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전적 부분에서 좀 강점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뭐 어느 정도 좀 꾸준하게 잘 던져주는 선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딱 고민스러운 요소가 그겁니다. 저는 농갈라 먹기를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미우리가
히로시마가 전체적인 흐름이나 분위기는 좀 더 낫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요미우리가 리드만 잡으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농갈라 먹기 어느 정도 좀 가능할 것 같은 팀들의 왁구인데 상대 전적들 때문에 살짝 좀 거슬리는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상대 전적 면에서 오세라 다이치가 조금은 좀 나았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어제 안타는 비슷하게 쳤고 히로시마도 딱 한 점 차로 이긴 거기 때문에 오늘도 서로 간에 이렇게 쉬운 경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선발 왔고 빠따 불펜 전체적으로 비슷비슷한 팀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농갈라 먹기 요미우리 승 1 오버 보겠습니다. 다음은 야쿠 주니치. 진구에서 언더 보는 거는 좀 좋아하지 않지만 어제는 한번 좀 볼만한 요소들이 있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진구에서 7.5 경기 언더 한 번씩 좀 푸근하게 좀 들어올 때가 있거든. 푸근하게 좀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런 경기였다고 보여지죠. 제 예상대로 신핑 친구를 살짝 걱정했는데 그 친구가 좀 잘 던졌고 피트 램파드야 뭐 어느 정도 좀 계산이 선 선발이고 선발들 내려가니까 조금 위태위태한 모습들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부근하게 언더가 좀 잘 떠줬다. 이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카나시 히로토시 이 양반 일단 올해는 잘 던지고 있어요. 올해는 좀 잘 던지고 있는데 믿을 수 없는 양반이기냐 이 양반도 작년에 4점대, 재작년에 4점대. 최근 두 시즌 동안 37이닝, 40이닝밖에 던지지를 못한 그런 선수고요. 아무튼 최근 몇 년간 별로 보여준 게 없는 선수고 나이도 이 선수도 이제 91년생이거든요. 그리고 경기 던지는 걸 보면 구위가 좋지가 않아. 변화구 장난질이지. 전체적인 공의 구위가 이렇게 좋다고 느낌이 안 들거든요. 최근 두 경기 피홈런 연속 맞고 있고 피홈런 3방 이렇게 좀 맞고 있고. 시즌 초반에 좀 잘 던지다가 이제 살살 좀 탈리기 좀 시작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주니치한테는 뭐 상대적으로 좋았고 주니치가 이렇게 뭐 빠따가 아주 좋은 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적당히 퀄스급 원절이 아닐까 정도 생각은 하고 있고요. 별로 좋은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저는. 미우라 미츠키 여기도 이제 신빙 친구가 오늘 나가죠. 근데 어제 신빙 친구보다는 조금 좀 급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친구기는 해요. 전체적인 1군의 성적이라든지 2군에서의 성적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어제 나왔던 친구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기대치가 좀 떨어진다. 이래 좀 보시면 되고 올 시즌 3경기를 등판을 했는데 6이닝 뭐든 경기 한 경기도 없고요. 5이닝 2실점, 4이닝 3실점, 4이닝 1자책, 5.2이닝 3실점. 볼질도 많은 편이고 삼진도 그냥 그렇고 피안타율도 높고 아직까지 뭐 샘플이 좀 많이 안 쌓이긴 했는데 전형적인 그 일본 투수들 젊은 투수들의 오픈발도 별로 받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그렇고 야쿠르트는 올해 벌써 만난 적이 있거든요. 4이닝 3실점 1자책으로 좋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는 진구다. 신인 선수가 진구에서 처음 던져본다. 이런 것도 좀 리스크를 할 만한 것 같죠. 그래서 양팀 다 개인적으로 좀 손이 좀 안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구에서 처음 던져보는 오픈팔이 없는 신빙인 미우라 미츠키. 제가 별로 안 믿는 선수인 다나카시 히로토시 이렇게 만난다. 그래서 조금 승패 라인을 좀 안 건들고 싶고요. 그래도 야쿠르트 쪽에 조금 마음이 가긴 하는데 올 시즌 야쿠르트 경기력을 좀 감안하면 1.45는 그것도 더더군다나 다카나시 히로토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언오바를 좀 건드려야 되는데 역시 기준점이 좀 높고요. 아무래도 이 정도 왁구에서는 오바를 좀 봐주는 게 맞고 지금 앞선 경기를 4경기를 치렀는데 오바가 난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거든요. 이 두 팀의 매치업 진구에서의 매치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경기밖에 없어가지고 오바도 별로 안 내키긴 하지만 이 정도 매치업은 그래도 오바를 보는 게 맞다. 오 보겠습니다. 야쿠승의 오바. 오바가 났던 유일한 경기의 선발 투수는 오크와와 야스노부가 나왔던 경기였고요. 움베르토 메히야 둘이 5실점씩 했네요. 사이좋게. 다음은 한신욕구. 어제는 의문의 호투, 의문의 호투가 있었던 날이죠. 그래서 연장 가가지고 한신이 갠신이 이겼다. 그래도 뭐 승패 라인은 한신을 보기는 봤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이거는 뭐
그 양반을 보기는 좀 힘들었고 바우어는 참 애매해 그지. 이날도 삼진은 엄청 뽑았거든요. 커맨드 문제인데 이 양반은 삼진을 어제 경기에서 12개 뽑아서 파링 던지면서 그러니까 변화구만큼은 확실한 양반인 건데 확실히 좀 커맨드가 좀 아쉽긴 하다. 자, 오늘 선별은 몬베츠 케이토 대 앤서니 케이 이렇게 만납니다. 예, 몬베츠는 이제 한신에서 좀 야심차게 좀 키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자원 선발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04년생. 제가 04학번인데 이때 제가 결혼 일찍 했으면 요만한 아들이 있네. 아무튼 야심차게 키우려고 하는 친구인데 잘 안 커. 잘 안 커. 이닝도 좀 잘 못 먹고요. 뭐 꾸준하게 실점도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 소위 오픈발도 이렇게 크게 맞지를 못했고 그때 연습 경기나 이럴 때 좀 기대감을 확 올려가지고 아씨 뭐 또 물건 하나 나오나 이런 생각을 좀 슬쩍 좀 하긴 했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퍼포먼스는 너무 미약하기는 하다 이런 점이고요. 근데 좀 그래도 생각은 좀 해볼 만한 요소는 있는 게 올 시즌 6번의 등판이 전부 원정에서의 등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연차 선수기 때문에 원정 등판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오늘 올 시즌 첫 번째 홈에서의 등판이라는 거는 좀 지켜볼 만한 대목이고 지난 시즌 이제 불펜으로 홈에서는 2경기를 치렀고요. 2이닝 무실점, 1이닝 무실점. 홈에서는 좀 잘 던졌던 경기들이 좀 있기는 하다. 팀 내 진짜 야심차게 키우는 선수인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 몬베츠는. 아직까지는. K는 아주 좋습니다. 최근 10경기 끊어봐도 6승 1패 ER이 0.96을 찍고 있고요. 최근 10경기 폼도 아주 좋고. 이 양반도 이제 안 좋을 때는 좀 볼질 많이 하면서 짜증 많이 나고 멘탈 좀 약하고 그런 양반인데 최근까지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 지금 개막한 이후 7경기에서 완벽한 피칭이죠. 4승 1패 ER이 1.10이니까. 그래서 한번 뭐 꺾이는 타이밍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질 않고 있다. 볼질이 조금 많은 선수인데 최근에 한신전에 좀 볼질 한번 좀 많이 했던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도 7이닝 무실점으로 잘 막았어요. 볼질 5개 나왔는데 7무 이렇게 했다. 한신 원정 성적 큰 문제 없다. 작년 올해 한 번씩 만나가지고 7빵 5.1이닝 3실점 무자책으로 ERA가 빵빵빵. K 대 몬베츠 선발의 기대 차이가 조금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야구에서 이런 경기들이 꼭 사고 치는 경기들이 좀 덜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제도 어찌 됐든 요코하마가 좀 패배를 좀 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좀 농갈라 먹기 좀 해볼 만한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코 승에 5.5 오바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이브 라꾸. 세이브 라꾸. 라쿠텐 요즘에 빠따를 앵간히 못 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는 좀 간만에 빠따를 좀 쳤습니다. 12안타 근데 3득 나간 거에 비해서는 좀 득점이 좀 아쉽긴 하죠. 올해 라쿠텐이 뭐 관심을 많이 안 받는 팀이니까 뭐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여기가 일단 빠따가 안 좋은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그죠?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고 유야 이 친구가 작년에 비해서 너무 못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치미 료스키 이 선수가 사실상 팀 내 에이스급 선수란 말이야. 빠따 쪽에서 이 친구가 작년 대비 역시 빠따를 좀 못 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해결해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작년 대비 좀 잘 치고 있는 무레바야시 이런 양반들이 최근에 상위 타선에서 꾸준히 폼이 괜찮기는 하다. 라쿠텐 원래도 빠따 기복이 좀 있는 팀이긴 한데 작년보다 조금 못 치고 있는 이유들은 이런 배경이 있다. 이래 좀 보시면 되겠죠. 세이브 후 어제는 이제 출루 대비 어제 제가 선발들을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삼진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꾸역투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기가 딱 그랬어요. 그죠? 다카하시 미츠나리 피안타 7방 맞았고 볼레타나 그러니까 8출루를 준 거죠. 근데 1실점 개꾸역투를 한 거고 우치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뭐 코나는 좀 삼진을 좀 잡았는데 우치는 5.1이닝 동안 7피안타 1실점 삼진은 2개뿐이었고 역시나 꾸역투를 이제 성공하냐 못하냐의 싸움에서 어제는 두 양반이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세이브도 조금 말할 것이 있는 게 세이브가 올해 빠따를 잘 치는 이유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니시카와 마나야 이 친구가 이제 신인급인데 이 친구가 올해 좀 스텝업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요. 이 선수가 이제 중견수 보는 친구가 등치 크고 얼굴 좀 잘생긴 애 있어. 얼굴 보면 알까요, 형들? 음. 그리고 이제 겐다 소스케 최근에 복귀해가지고 뭐 이제 사랑 이슈가 있었지만은 이 친구가 이제 뭐 야구로 보답하고 있고 빠따가 좋습니다. 세이브 갈 때 많이 이겨줘가지고 그래도 야구로 보답 인정. 그리고 네빈 이런 친구들도 뭐 용타로서 좀 기대치를 보여주고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선수 중에 하나가 이제 와타나베 세이야거든요. 이 양반이 올해 이제 신인 선수고 대학을 씹어먹은 선수란 말이야. 그래서 신인 선수고 올해 우르쿨 막 160 이렇게 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 3경기 안 나왔단 말이야. 이제 요 부분이 좀 관건이긴 하다. 그래서 상위 타선은 여전히 뭐 니시카와 마나야, 겐다 소스케, 네빈 이런 양반들은 뭐 기대치가 있는데 와타나베 세야 하나 빠진 거는 조금 좀 타격이 있기는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빠진 경기들도 지바롯데전에 6득점, 6대1 이겼고 8대0 이겼고 어제도 1득하긴 했지만 10출루 만들어냈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세이브를 좋게 보긴 하는데 선발 불펜이 워낙 좋으니까. 예. 근데 중심 타자 하나 빠진 거는 좀 아쉽다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점들을 일단 내용은 알고 계시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그죠? 얘네들이 빠따를 왜 잘 치는지 왜 못 치는지 뭐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넘실넘실 하는 게 야구긴 하지만은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좋으니까 그런 배경이 있다. 올 선발은 유타로 와타나베에 대한 이제 타키나카 료타 이제 고만고만한 선발들이 좀 만났는데 그래도 작년 올해 좀 보여준 거는 유타로 와타나베가 조금 더 많기는 하죠, 그죠? 유타라 와타나베 같은 경우에 이제 볼질이 조금 있었던 선수인데 볼질 좀 줄어들인 게 그래도 이제 좀 1군에서 좀 잘하는 배경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 선수 특은 역시 꽉 피칭은 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이닝 히팅은 좀 잘 되는 편이고 특징 중에 하나는 홈에서 잘 던진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홈에서 최근 건 10경기 끊어보면 2승 3패 ERA 1.19 이렇게 찍고 있고요. 작년에도 2점대 올해도 2점대 홈에서는 잘 던진다 이래 좀 보시면 되고 4월 달이 좀 안 좋았는데 5월 달 그리고 최근 3경기 콜스 풀을 3경기 연속 찍고 있고요. 이 양반 그래도 이닝은 잘 먹어요. 그래서 뭐 기대치가 적당히 있다. 라쿠텐은 진짜 오래간만에 만나네요. 예, 작년 이 선수가 그래도 작년부터 조금 스텝업을 한 선수란 말이야. 아직 2000년생. 왁구를 보면 그 정도 왁구가 아니긴 한데 아무튼 2000년생 어린 선수 작년부터 좀 스텝을 했고 작년에는 라쿠텐을 만난 적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 만난 기록들은 별로 의미가 없겠죠. 예. 그래서 유타라 와타나베는 그래도 홈에서 던질 때는 조금 좀 기대치가 있기는 하다. 근데 어쨌든 세이브가 어제 1득점을 했으니 얘가 2점 석점 주는 건 좀 곤란할 수 있기는 해요. 그죠? 예. 상대 선발은 타키나카 료타 나옵니다. 예. 약간 뭐 이 양반은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믿는 양반이 아니거든요. 예. 볼이 좀 그냥 그래 별로야. 예. 구위도 별로 안 느껴지고 개인적으로는 변화고도 고만고만해. 일단 라쿠텐 투수다운 느낌이 좀 들고요. 일단 올 시즌은 뭐 나름대로 뭐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5경기 등판해서 2점대 찍고 있고 2승 2패하고 있고 작년에도 4점대 찍었던 양반이고 올 시즌 5경기밖에 던지질 않았기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좀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세이브는 올해 벌써 2번이나 만났어요. 2번 만나서 6이닝 1실점, 2이닝 1실점 뭐 소소하게 던졌다. 오늘 3번째 만남이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좀 너무 자주 만난다. 이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선발은 비슷하거나 저는 그래도 홈에서 던지는 유타로 와타나베가 조금 더 높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예, 그래도 이 정도 왔구면 그리고 세이브가 역배면은 역배를 좀 봐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좀 거슬리는 거는 역배를 준 이유는 아무래도 와타나베 빠진 부분들이 좀 큰 것 같기는 해요. 예. 결국에는 세이브의 가장 큰 단점은 그래도 빠따니까 그죠? 예. 작년보다 나아진 건 맞지만 그래도 빠따니까 그래도 세이브 홈발도 좀 있는 팀이기도 하고 예. 전 세이브 역 보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라쿠텐이 형들 생각보다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언더팀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출 조심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선발들의 왁구는 좀 우려스러운 왁구들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6.5는 양팀 최근 기준으로는 좀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6.5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바롯데 대 오릭스.
어제는 지바롯데 언더 장출? 장출이 좀 길긴 해. 조만간 끊어지긴 할 텐데. 근데 세이브도 지금 세이브는 한 번씩 폭발적으로 치긴 하는데 그래도 언더팀에 좀 가깝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예, 선발 불펜 나름대로 괜찮고 빠따도 뭐 한 번씩 뭐 치는 건 있어도 최근에 이렇게 좀 친 경기들이 있긴 하죠. 예, 근데 빠따가 엄청 좋은 팀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애매해 갖고. 치바롯데 어릭스 어제는 제가 뭐 치바 역을 잘 봤죠, 그쵸? 예, 쿠리아레는 제가 안 믿는다고 늘상 말씀을 드리는 선수인데 최근에 자꾸 털려주고 있어서 제 시선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이런 쿠리같이 똥볼러는 조조마린 가서 좀 위험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증명하고 있죠, 그쵸? 최근에 쿠리아렌, 그리고 최근에 폼이 좀 좋았던 걔 누구지? 언더핸드? 세이브? 걔도 한번 시원하게 터졌고. 조조마리는 구위가 약한 친구들은 좀 위험하다. 추워. 이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오릭스도 어제 빠따는 좀 쳤어요. 그쵸? 예, 더더군다나 이쪽은 좀 불펜도 약하기 때문에, 지바로 때도. 예, 그리고 오릭스의 빠따는 언제든 폭발력 있게 좀 터질 수도 있다는 부분은 좀 생각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네키 아츠키, 이 친구가 올해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그죠? 작년에는 3.09, 지바로 때 홈, 조조마린 홈 쓰면서 나름대로 뭐 괜찮은 성적이라 할 만한 것 같고, 이 선수가 소위 진짜 볼질 안 하는 날은 볼이 진짜 좋거든요. 소위 긁히는 날 장난 아니긴 해, 볼. 150, 뭐 당연히 넘게 나오고. 잘 나올 땐 150 중반도 때려. 근데 올해는 너무 안 좋단 말이야. 던지는 걸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밸런스가 너무 안 좋아요. 이 선수가 공을 던질 때 이렇게 갸우뚱한단 말이야. 예, 던지는 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밸런스가 안 좋다는 뜻이야. 음, 전체적으로 볼질이 좀 많고 커맨드가 너무 불안하고 이런 모습이 타네이키의 가장 큰 문제고 타네이키의 구위도 사실 잘 안 나와요. 예, 구위도. 근데 이제 오늘은 14일 날 마지막 등판을 하고 조종기를 갖고 온단 말이야. 일본은 이렇게 했을 때 좀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기는 있어가지고 한 경기 정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은 해요. 예, 그리고 이 양반이 볼 좋을 때만큼은 진짜 리그 에이스급 퍼포먼스가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 정도는 하는데 최근에 걔 누구지? 요미우리 쉬고 와서도 못 던지는 토고 토고 사례도 있고. 예. 타네키 올해 상태가 좀 많이 안 좋긴 해.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약간 이제 두 가지를 다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 예, 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리스전 상대 전적은 좋았다. 반대 선발은 에스피노자인데 에스피노자는 좀 올해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그렇죠? 예, 작년 시즌 초반에는 정말 좀 압도적인 모습이 있었고 홈에서만큼은 뭐 흑마모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정말 잘 해줬었는데 올해는 작년 같은 포스가 없고 전체적으로 피안타율도 좀 많이 높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그래서 항상 좀 꾸역투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양반도 볼질이 조금 있는 양반인데 인데다가 요즘 피안타율도 높으니까 주자를 항상 많이 깔아. 그래서 개구역투 3.06을 찍고 있는 게 좀 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긴 하고요. 이 양반 특히 원정에서 약간 좀 작년에도 좀 약했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원정 라인에다가 높은 이 조조마린 원정은 약간 좀 고민스러운 요소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작년에 7-1, 6.2이닝 4실점, 올 시즌에 한 번 벌써 온 적이 있고요. 5.1이닝 2실점 했다. 그래서 이 양반도 이렇게 썩 믿을 만한 양반은 아니요. 예, 그래서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타네키의 퍼포먼스는 누가 봐도 이거는 어제 지바롯데가 이겼으니 노나먹기 그리고 또 뭐 에스피노자 불안하긴 하지만 뭐 그런 대로 요 정도 느낌인데 전 타네키가 한 번쯤 좀 잘 던질 때 안 됐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이 그냥 딱 하나 걸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2주 동안 또 조정기를 갖고 돌아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친구 긁힐 때는 진짜 리그 에이스급 퍼포먼스가 나오거든요. 이마이급 퍼포먼스가 나와.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가 딱 걸리는 부분이에요. 예, 그거 하나. 그래서 이 경기는 오릭스를 보기에도 좋은 경기는 아닌 것 같아서 지바롯데 역풀 6.5는 그래도 오버를 보겠습니다. 양팀 불펜들도 좀 불안 요소도 있고. 다음은 소뱅 대 니호넴 보겠습니다. 소뱅은 콘도가 일단 어제 뭐 복귀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잘 치는 걸 봐야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잘 쳤어요. 안타 2개까지 써. 역시 뭐 콘도는 곤도겐스케가 그래도 이 양반은 사실 근데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협적이긴 하죠, 그죠?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역시나 어제는 뭐 무난하게 이토 이로미가 승리를 거뒀고요. 아리아라, 이토 이로미 둘 다 뭐 좋아하는 선발들은 아닌데 아리아라는 올해 조금 더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해서 그렇다. 어쨌든 소뱅 지금까지 잘 버텼고 콘도하고 슈토가 돌아오면은 두 명이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주전이 4명이 됐죠. 조금 더 기대치가 좀 높아졌고 콘도도 안타 2개 깠고 좀 기대치를 좀 올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니오넴은 계속 빠따를 못 치고 있어가지고 한번 좀 칠 때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제 아리아라니까 어제가 좀 좋은 타이밍이었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어제 잘 쳤죠. 자, 오늘 선발은 모이넬로 대 카토 타카요키. 일단은 뭐 모이넬로는 뭐 내동 좋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잘 던졌던 양반들이 올해 줘 터지는 케이스가 너무 많고, 근데 사실 모이넬로도 저는 의심은 살짝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뭘 의심했냐면 불펜에서 뛰던 선수니까 한 시즌 완주가 괜찮을까? 괜찮았어. 시즌 말미에 살짝 했지만은 그 정도는 뭐 이해해줄 수 있는 범주 안에서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올 시즌도 이제 선발 전환 2번째 시즌이니까 체력적인 문제가 좀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워낙 또 일본 특유의 그런 관리도 좀 잘해주고 있는 것 같고 작년에도 뭐 200이닝 넘긴 거 아니거든요. 175이닝 넘긴 거거든. 그래도 선발 전환 첫 해에 좀 적지 않은 이닝이기 때문에 여름이라든지 시즌 말미 이럴 때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도 좋은 페이스고 모이넬로는 그래도 뭐 믿어볼 만한 선발이긴 하죠. 니오는 좀 상대 던졌었어. 니오넴 선발은 카토가 나옵니다. 니오넴은 그래도 카토나 야마자키 사치아가 좀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쵸? 팀이 전체적으로 파워피처라고 할 수 있는 우완들이 좀 많단 말이야. 근데 자완들이 중간중간 딱 낑겨 있으면은 왁구는 괜찮아. 전체적인 팀의 왁구는. 파워피처들이 있는데 중간중간 이제 커맨드 좋고 변화구 장난지라는 카토랑 야마자키 사치아가 쓱쓱 들어가니까 괜찮긴 해. 음. 네, 아무튼 카토 같은 경우에는 소뱅전이 좀 너무 안 좋았거든요. 특히 소뱅 원정에서 소뱅 홈 원정 안 가리고 좀 안 좋기는 했는데 이 양반이 문제가 뭐야 형들 구위가 너무 약하단 말이야. 정말 커맨드에서는 일본에서 뭐 둘째 가라면 서러운 양반이긴 한데 홈런이 너무 많아 이 양반은. 근데 소뱅을 만나면 홈 원정이 어디야? 에스콘하고 페이페이잖아. 그래서 소뱅을 만났을 때 전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런도 많이 맞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일 거슬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뱅 작년에 5번 만나서 ER이 6.04로 좀 좋지 않았고요. 소뱅 원정에서 작년, 재작년 딱 3번 등판을 했는데 작년에 14.29, 재작년에 3.86으로 소뱅 전적, 원정 성적 좋지 않다. 어제 경기를 좀 패배를 했고 오늘 선발이 이 정도 왔구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소뱅을 봐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뱅 승 보겠습니다. 소뱅 승에 오바 봐야 되겠죠. 오바. 카토 아저씨가 좀 우려스럽기 때문에 양팀 다 불펜도 좀 불안하고 오바 보겠습니다. MPB 경기 6경기 쫙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따봉들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체표 추천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요 위에 별풍선을 숲TV 테디움 라이브 오셔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라이브 못 오시는 분들은 제 방송국 다시 보기 영상 아무 영상에나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보내드린다. 유튜브 멤버십 올려놨으니까요. 한 달짜리 구매해주시면 회원 전용 게시판에서 보실 수가 있다. 주간 MPB 코멘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